들어오는 거예요? 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그 합병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상속세를 회피 내지 절세하는 것이 이 본질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싸게 합병할 수 있도록 홍완선 등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동원을 해서 합병 발표 전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도, 그래서 주가를 하향 유도하고, 합병 발표 후에는 주식을 오히려 매입을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을 이렇게 도와준, 이러한 것이 전체적인 스킴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건설 수주를 수주한 그거를 오히려 합병 이후에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 물산의 전반적인 가치가 이렇게 저하되도록 이렇게 한 정황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전 복지부 장관인 우리 문영표 이사장께 몇 가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밖에서는 당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 최광 전 이사장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 시절이니까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죠? 논의한 적 없습니다. 네?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문영표 이사장이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대표해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자산을 잘 관리를 해서, 국민이 맡기신 자산을 잘 관리해서 연금이 잘 지급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건 논의도 안 했다는 거는 그거는 상식이 어긋나지 않아요? 논의하셨겠죠. 근데 아까 뭐 지시는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개별 투자에 관한 건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나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개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홍완선 그 당시에 기금운용 이사는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 한 다음에 그 무슨 얘기를 오갔는지 이런 거 보고도 안 합니까? 예, 저도 홍완선 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는 것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고요. 사후에. 예. 네, 그것은 뭐 국회에서 그것이 지적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면담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 0.3으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가 용이하도록 이렇게 저평가를 해줬단 말이죠. 삼성물산 주식을. 그건 동의하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0.35라는 그 숫자가 어떤 규칙의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연금관리공단의 그 리서치 팀이 합병 비율이 0.45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한 거는 보고를 받았어요? 뭐 사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 사후에 알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 영웅관리공단 이사장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뭐 다 사오라 그러면은. 아니, 이런 문제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복지부 장관도 하고도 협의도 안 했다. 청와대하고도, 부총리하고도 얘기 안 했다. 그것도 보고는 사후에 받았다. 그럼 거기 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전술적인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은 공단 이사장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복지부 장관 시절에 그 보도에 의하면은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예, 그런 보도를 보고 저희가 해명 자료도 냈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전문위원회 위원 한 분 제가 아시는 분께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은 투자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전화를 드렸고요.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 다 사후에 알고 아무것도 몰랐다. 정말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법무부 차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검찰이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압수수색 결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그 입증할 만한 그러한 그 자료가 나왔어요? 현재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 진행이니까 얘기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다기보다도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 상태에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문영표 이사장이 말씀하신 거를 철저히 수사를 하고 또 이 부분은 어차피 철저히 수사하고 또 그 자료를 또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면은 인계를 해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당 이용주입니다. 예, 법무부 차관님, 예, 지금 장관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장관이 공석이라서 제가 직무대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들었죠? 예, 봤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은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관님,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분 그 단락별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고요.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이 규명이 되도록 검찰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순실 오늘 업무보고에 나온 부분 찾아보면은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KD 코퍼레이션 관련한 11억 원 상당 납품 관련,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 관련한 71억 원 상당 광고 수주 관련,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명목을 찾아보더라도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최순실 안종범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 공범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된 혐의가 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담화 내용이 이런 부분 나옵니다.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봤습니다.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하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 이 말이 사후에 법적인 처벌을 면해달라, 즉 명예훼손 퇴진, 사후 보장해달라는 말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사후를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이런 내용의 담화를 했다면은 이는 매우 부적절한 담화일 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인이 명예훼손 퇴진, 사후 보장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미래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현재 대통령이 그것을 반성하지 않은 자세에서 본인에 대한 처벌 면제해달라 적절치 않죠.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인데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여야 간의 정치권에서 논의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법무검찰에서는 어쨌든 이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관님.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리다거나 사고로 인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순서로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박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은 퇴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조건부 퇴진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어제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를 조건부로 밝혔다고 한다면은 이는 헌법 71조에 따른 권리 상황은 아니지만은 사고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고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좀 논의가 있어 왔었는데 그 사람에 따라 조금씩 견해가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자, 제가 묻는 이유는 요즘 이겁니다. 대통령께서 발표하기 하루 전에 경찰의 고위 간부에다 인사를 단행하셨어요. 그래 알고 있죠? 예, 보도를 자, 봤습니다. 지금처럼 조건부이지만 퇴진 의사를 밝힌 대통령이 이후로도 이와 같은 인사를 하는 게 헌법적으로 용납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법률적 보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 이러한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즉 차관이 그에 대한 법률적 당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퇴진 의사, 사임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적인 인사, 대통령 권한 행사는 할 수가 없고 현재부터는 헌법에 전한 권한 대행에 헌법에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로 자제를 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혼란을 빨리 수습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여야 간에 협의해서 또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하여튼 이 사건에 국민들의 의혹이 풀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관님께 지금 법무부 장관을 대행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 대행을 하지만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지는 않죠. 예, 국무회의에는 제가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국무위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지금 법률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대행을 합니다. 자,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그런 견해를 밝힐 수는 없죠? 국무회의석상에서 제가 의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공식적인 법무부 장관의 자격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어제의 대통령의 의사가 조건부 퇴진 사임 의사라고 본다면은 이게 법률적으로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사임 의사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갖다가 조건부 퇴진으로 해석할지 여부도 그게 뭐 보는 분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저희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조건부 퇴진 의사라고 볼 수 없는 거 맞죠?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로서는 하여튼 특별 검사가 임명될 때까지 남은 의혹을 하나라도 더 해소하고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